아, 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동아리 연합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알고리즘 문제 출제 전략을 발표하게 된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공과학번으로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2011년도에는 구글 코리아에서 인턴을 3개월 했고요. 그 다음에는 병역 특례로 2012년부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는 웹 프레임워크 회사에서 자바 프로그래머로 이클립스 RCP를 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리디북스 전자책 회사로 이직을 하게 돼서 웹 데벨로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병태 끝나고 복학을 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졸업하고 SKT 브레인에서 AI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블럼 솔빙 대회 경력을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ACM ICPC 월드 파이널에 2번 참가했고 그리고 해커컵 파이널 라운드 1번 그리고 코드젠 파이널 2015, 2016 이렇게 2번 참여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경력은 제 이번 발표 주제랑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랑 상관 있는 제 출제 경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어딘가 학원 캠프에서 출제 조교로 참여를 여러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딘가 학교에 대회 출제 조교로 참여를 했었고 어딘가 대회에 조교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 어딘가라고 적은 거는 이 어딘가들 여러 개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어딘가로 그냥 치환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를 한 거는 카이스트 교내 대회에서 문제를 출제했었고 그 다음에 전대표연 대회 이번 전대표연 대회에 문제 하나를 출제했었습니다. 일단 제 발표에 앞서서 주의할 점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세미나는 제가 제 주관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실 때 약간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문제 출제 전략 할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며 느낀 점들 그리고 경험, 주의해야 할 점 이런 내용들 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를 출제하면 좋은 점 출제하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과 다르게 배울 수 있는 점들과 그리고 그 문제를 출제할 때 좋은 문제를 만든다고 해도 나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좋은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문제를 만들면은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문제를 푸는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은 좋은 문제를 출제하면은 만드는 사람도 푸는 사람도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문제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문제를 만드는 과정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며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 출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만 제가 만든 문제들이 모두 좋은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저런 평을 받기도 했지만은 저게 저런 문제를 만들더라도 문제를 만든다는 거는 되게 재밌는 일이고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 저런 문제 악플 같은 내용을 받더라도 문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문제를 출제하면 좋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면서 좋은 점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과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많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 배울 점들이 뭐냐 일단 문제를 만들 때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만든다. 이런 문제를 만들면은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는가 알고리즘에 적용 가능한 문제의 형태를 폭넓게 알고 있어야지 재밌는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를 낸다 했을 때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지 뭐 예를 들어서 양방향 그래프에서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나아가서 그래프가 아닌 다른 형태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그 알고리즘의 본질적인 그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만 더 폭넓고 재미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를 만들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더 꼬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알고리즘을 풀라고 했는데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으로 해결해 버리면은 문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법과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만들게 되면서 그 다른 알고리즘과의 차이, 왜 이 알고리즘이 더 좋고 왜 어떤 경우에 이 알고리즘이 더 좋은지에 대한 이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법 알고리즘 중에 구현이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중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넣어줘야 그 실수를 한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고 그러면은 출제자도 올바른 해법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동안에 자신이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코딩 정확도나 그 코너 케이스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특정 알고리즘으로 푸는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생활 또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이미 풀 수 없다고 알려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건을 주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엔제한을 되게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한 경우만 주어진다 아니면은 어떤 뭐 예외 경우는 안 주어진다 이런 식의 조건을 걸어서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보면서 그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생활과 실무와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 사이에 있는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냅색 문제다 이러면은 그냥 가방 총 무게가 주어지고 물건의 무게가 컨티뉴어스한 변수로 막 실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으로 이미 NP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해보지 않으면 풀 수 없다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은 냅색 문제는 보통 우리가 접하는 냅색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총량 제한이 그 정수로 있고 각 무게가 모두 정수로 가정을 했을 때는 그 무게 정수에 대해서 다이나믹을 돌리는 방식 등으로 시간 복잡도가 변화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약간의 실수 오차 그러니까 정수로 만들면서 하는 실생활과의 갭 그 갭만 있으면 알고리즘을 좀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 셋, 뭐 실수로 계측할 수 있지만은 정수로 가정해서 약간의 오차가 있다. 혹은 뭐 데이터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 내에 있는 데이터만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아니면은 작은 셋의 문제만 주어지니까 모든 경우를 해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었다 빼면서 각각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들의 서로 장단점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면 좋은 점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딱 읽었는데 무슨 심정으로 어떠한 조건을 보고 출제자는 대체 무슨 심정으로 이 조건을 추가했을까? 조건을 추가 안 하고 좀 더 일반적인 문제를 만들면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왜 이렇게 누더기 같은 문제를 만들었을까? 왜 조건을 추가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꼭 그 조건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게 풀이법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 n제한 같은 범위를 더 크게 할 수 없었을까? 왜 n은 훨씬 크게 하면은 더 실제와 같은 문제가 되는데 왜 n이 더 작게 나왔을까? 이런 거 아니면은 예제를 보고 왜 이러한 예제를 줬을까? 출제자가 문제 푸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반례를 생각하지 못하게끔 예제를 준 걸까? 아니면은 이 예제를 생각하면은 해법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예제를 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출제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에 관련된 거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었을 때 장점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좋은 문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회란 무엇인가? 한국 ACM/YCPC의 좌경룡 교수님의 지론에 따르면은 좋은 대회란 모든 팀이 한 문제 이상 풀고 모든 문제는 푼 팀이 있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다 푼 팀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대회 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좋은 문제란 건 대체 무엇일까? 그 대회에
대회를 구성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좋은 문제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문제란 당연히 문제를 만든 목적에 따라서 좋은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교육을 위한 문제다.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구현했는지, 어떤 사건, 문제를 보고, 각색된 문제를 보고 그 알고리즘을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혹은 평가, 이 사람이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약간 변형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변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식으로 목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대회 같은 경우는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순위를 변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그 좋은 문제, 대회에서의 좋은 문제라는 거는 대략 몇 프로가 풀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약간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전체 대회 문제 분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회 목적에 따라서 좋은 문제라는 정의는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바깥쪽 목적,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출제한 문제를 보여주고 그 출제한 문제를 풀고, 그 과정에서 만드는 사람과 푸는 사람 모두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돼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 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 세 가지 조건이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의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각각의 난이도가 비슷하면 좋습니다. 해결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해결 방법이 매우 쉬운 해결 방법이고 나머지가 어려운 해결 방법이면은 그게 해결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에 의미는 없겠죠. 안 좋은 예로 그 백준 온라인 저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A, B 숫자가 주어지면 A 플러스 B를 출력하죠. 이런 거는 해결법이 이미 A 플러스 B를 하라고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목적은 교육 목적이고 그냥 맨 처음에 그 온라인 저지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내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는 부합하지만은,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 이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은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해결법의 문제에 적혀 있는 문제는 별로 좋지 않고, 또한 안 좋은 예로 데이터 제한에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쓰여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n 개의 숫자가 주어지는데 그 n이 막 100만, 10만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n 루트 n 문제겠구나, 아니면은 이건 n 로그 n 문제겠구나, 아니면 뭐 30만 이러면 n 로그 제곱 n 문제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제한의 경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n 제한에 대한 n 제한에 적혀 있는 시간 복잡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의 생각의 생각이 틀에 쌓여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시간 복잡도에 대한 알고리즘을 끼워 맞춰서 푸는 형식으로 풀리게 되는 문제는 저는 별로 선호하는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몇몇의 특수한 예외 케이스가 있는 문제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특수한 예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막 제한을 이상하게 늘릴 필요는 없고, 문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뭐 n이 1일 때 혹은 n이 뭐 0일 때 이럴 때 생기는 특수한 예외 케이스가 몇 개 존재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문제에 있는 제한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의 제한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알고리즘을 생각한 다음에 그게 n이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예외가 너무 많으면은 그 예외 케이스들을 처리하는 것만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돼버리므로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 내용, 알고리즘 그 아이디어와 그 문제 변형, 그리고 그걸 풀는 알고리즘을 제외한 그거와 관계없는 구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예로 하나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그래프가 도시명으로 주어지고 그 도시 간의 연결을 x, y 형태로 x랑 y가 연결돼 있게 주어지는데, 각각 x, y를 막 도시명의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 표현식을 DES로 암호한 형태로 주어지면, 이거는 그래프를 구성하는데도 뭐 암호를 풀고 레귤러 익스프레션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그래프를 구성한 뒤에 알고리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노가다적인 구현만 되게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되게
그 푸는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으로는 문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문제의 목적을 설정합니다. 물론 문제를 그냥 출제해야겠다, 출제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문제를 만들 때는 문제의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거는 공부 목적으로, 배움을 목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알고리즘을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그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뭐 변형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스트럭처를 섞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런 응용력을 늘리기 위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출제하고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디어 문제. 문제가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발견해야만 풀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래서 그 아이디어까지 가는 과정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있고, 또 실생활, 실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다른 정형화된 해결법으로 변형할 수 있는, 해결법으로 풀리는 문제로 변형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실생활, 실무에서 발생해서 해결하면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대회 목적이다 이러면은 참가팀의 몇 프로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목적으로 그 몇 프로가 풀려면은 여기서 뭐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뭐 제한을 조절하던가 아니면 조건을 더 추가하던가,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통해 몇 프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의 목적이 설정이 되면은 그 문제 목적에 맞는 문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의 목적에 맞는 문제 작성은 일단 본문을 작성을 합니다. 본문에는 그 문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어떻게 그 문제가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슨 결과를 내야 되는지, 무엇이 주어지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를 그냥 나열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문제를 좀 더 리치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의 각색을 통해서 실제 상황과 같은 혹은 뭐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추가해서 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문제 본문을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범위 및 혹은 예제 데이터 설명, 이런 어떤 경우에 뭐 실제 상황 같이 예제 데이터 하나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설명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 썼으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제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만든 문제를 사용을 하면서 뭐 대회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뭐 클라가 오면은 그 클라를 답변하는 식의 과정이 마지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문제를 온라인 젖지나 뭐 코드포스 이런 데 업로드했다 이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 뭐 문제 설명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그거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 중에 사실 나머지 세 개는 되게 곁다리고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저 세 번째 테스트 데이터 제작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데이터 제작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은 잘못된 알고리즘, 꼼수, 실수 이런 걸 잡아내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입력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잘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 또는 퀵소트가 뭐 해법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구현체가 있고, 뭐 퀵소트라고 해도 랜덤 피벗을 잡았냐 안 잡았냐,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해도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썼냐 아니면 그냥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썼냐, 이거에 대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 잘 구현하지 않으면은 n제곱으로 시간 복잡도가 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아니라 워스트 케이스가 n제곱으로 올라가 버리는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링 문제를 냈는데 서비스 트리를 써서 문제를 풀라고 스트링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막 스트링 해시를 통해 해결한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막 스트링 해시를 핵하는 그런 막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휴리스틱하게 뭐 예를 들어서 n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절반 정도를 확인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게 앞부터 확인을 했을 때, 뒤부터 확인했을 때, 중간부터 확인했을 때 뭐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순서를 바꾸면 좀 더 빠르게 찾아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휴리스틱한 커팅들, 그런 시간을 커팅하기 위해서 원래 시간 복잡도는 뭐 엄청 큰데 그거를 중간에 커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출제자가 데이터로 넣어볼 것 같은 부분부터 막 검색을 시작하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커팅 휴리스틱들이 모두 틀리는 일반적인 워스트 케이스를 찾아서 데이터셋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데이터를 제작을 할 때 아주 일부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오답 혹은 시간 초과가 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다수 커버하는 강력하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간 틀린 알고리즘들을 약간 틀린 뭐 그러니까 코딩상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랜더마이즈를 안 했기 때문에 워스트 케이스가 항상 존재하는 그러니까 핵이 가능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모두 여러 개를 다 커버하면서 하나의 데이터로만 그게 다 모두 오류를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때때로 이 때문에 때때로 테스트 데이터 제작은 문제 조건만으로 문제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하 문제인데 점이 n개가 주어지는 기하 문제인데 n이 매우 크고 그래서 그 평면상에 막 점들이 막 여러 개 있는데 모든 좌표는 정수이고 근데 그 좌표의 제한의 정수가 매우 범위가 좁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러면서 조건 첫 번째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만들 때 그 데이터를 뭐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하든 아니면은 어떤 특징 있는 그림을 만들든 그 다음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검사를 해야 하는데 n이 매우 큰 경우에는 그 검사하는 시간 복잡도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기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n3승을 돌아서 모든 세 점을 잡아보고 그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는가를 하면은 n이 막 10만, 100만 이런 데이터를 만들면서는 검증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증조차도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2번으로 이제 막 내 점이 한 원 위에 있지는 않다. 그리고 막 모든 점은 2 이상 떨어져 있다. 그리고 n이 막 매우 크므로 랜덤 시드를 입력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랜덤 시트에서 제너레이트 한다. 그리고 막 2차원도 아니고 3차원 기하다. 이런 조건들이 막 추가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그 랜덤 시드를 막 결정을 해서 이 랜덤 시드로부터 제너레이트 된 거를 다시 그 1, 2, 3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을 또 시간 복잡도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은 출제자한테는 시간 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거의 우주가 시작하고 우주가 끝날 때까지 막 시간이 걸리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n을 적당히 정하면은 저런 조건이 있어도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문제를 만들 땐 좋았지만 데이터를 만들면서 고달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면서 특수한 경우에 대한 데이터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데이터를 제작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특수한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경우를 손으로 뭐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를 그냥 되게 n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 입력을 넣는 건 저는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광범위한 n에서 그 틀리는 경우에 대한 모양을 가지지만은 샘플을 해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형태로 코드를 짠 다음에 거기서 랜덤으로 샘플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n이 매우 큰 어떤 다이나믹 문제에서 그리드 해결법을 막기 위해서 n이 작은 경우에 그리드가 틀리는 경우를 넣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n이 작을 때는 n이 작으니까 그냥 백트래킹을 돌리고 n이 클 경우에는 백트래킹 시간이 안 나오니까 그리드를 해결해서 억셉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얘기한 여러 n에 대해서 랜덤을 샘플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예로 두 번째로 n이 큰 트리 내에서 뭐 작은 트리 반래 그러니까 어떤 서브 트리 모양이 있으면은 반래가 생기니까 그 서브 트리를 여러 군데 막 한 세네 군데에 그 큰 트리 내에 박은 경우
이런 경우 만약에 그 판례의 종류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서브트리에 있는 경우에 막 그걸 발견하면 막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것처럼 그 서브트리를 예외 처리해서 처리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알고리즘을 써도 뭐 얼추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별로 좋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최대한 일반적인데 그 판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로부터 샘플을 해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건 끝이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다익스트라가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의 테스팅은 버그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도 그 프로그램이 버그가 없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는 걸 보여줄 수는 절대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되게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 때 그 사람이 푸는 예상 소요 시간 내에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제자한테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죠. 문제를 그리고 그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풀이법들을 잘못된 풀이법들을 차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생각나는 다양한 잘못된 풀이법 구상도 문제를 만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풀이들을 생각하는 능력도 그 문제를 만들 때는 그러한 풀이법에 대해서 오답이 나오는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또한 그러한 잘못된 풀이법들이 왜 틀린지 그리고 맞게 하려면은 대체 어떤 경우를 해야 되고 틀린 경우가 코너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그 문제를 풀고 풀이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게 틀린 경우는 어딜까, 코너 케이스는 어딜까, 워스트 케이스는 어딜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풀 수 있게 되므로 문제를 풀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며 세 줄로 요약을 하면은 간단한 문제라도 출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면 최대한 참여하자. 출제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울 수 있는 점은 문제를 풀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의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 문제를 풀 때로 도움이 됩니다. 네, 리처드 파이먼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만들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제를 만들어 봐야만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홍보를 하자면 제가 지금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저 페이스북 그룹 좋은 그룹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사이트에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